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피아니스트 레드 갈란드. 1950년대 중후반에 마일스 데이비스의 첫 번째 그레이트 퀸텟의 리듬 섹션을 이끌었던 피아니스트죠. 이 레드 갈란드라는 피아니스트는 뭔가 화려한 퍼포먼스나 되게 창의적인 어떤 음악을 이끌어내는 그런 성향의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되게 절제되고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피아노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정석적이고 기본적이고 훌륭한 역할을 해내는 그런 피아니스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1923년생이신데요. 피아노를 아주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뭐 클라리넷 이런 관악기 같은 걸로 어려서부터 연주를 시작했다가 19살이 되는 해에 피아노를 처음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프로로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발을 19살에 들였다는 얘기겠죠. 피아노 자체를 19살에 처음 쳤을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되게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시죠. 권투 선수로서 프로 경기에 한 35번의 프로 경기를 한 그런 경력을 10대 후반에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극과 극에서 오는 어떤 그런 이분만의 되게 이렇게 고유한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5곡을 선곡을 했고요.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에서 54년부터 58년까지 있었어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트럼펫을 연주했고, 존 콜트레인이 테너 색소폰을 연주했고, 피아노는 오늘 이야기하는 레드 갈란드, 베이스는 폴 챔버스, 드럼은 필리 조 존스, 이렇게 5명이었는데 전설적인 인물이 됐죠. 이제. 그러니까 이 시기 마일스 데이비스가 즉 하드밥을 하던 이 시기에 마일스 데이비스의 연주 중에 레드 갈란드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딱 한 곡이 생각나요.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준비한 곡인데요.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의 Working with the Miles Davis Quintet이라는 앨범이고요. 1956년도에 연주를 해서 60년도에 발매가 된 앨범인데, It Never Entered My Mind라는 곡이죠. 로저스 앤 하트 이 콤비의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죠.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이 56년도에 어떤 연주를 했냐면요. ING 시리즈라고 해서 쿠킹, 릴렉싱, 워킹, 스티밍이라는 이 4장의 연작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1955년도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기존의 프레스티지사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가 콜롬비아라는 당대 최고의 레코드 레이블과 계약을 하게 되면서 56년도 정도에 와서는 이제 프레스티지사와 남아있는 계약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마일스 데이비스 대단하죠. 5월 11일, 10월 26일 이틀 동안에 수십 곡을 녹음을 해서 그 앨범을 내게 돼요. 그게 이 4장의 킹, 릴렉싱, 워킹, 스티밍 앨범으로 프레스티지사에서 향후 몇 년 동안 한 장 한 장씩 내게 되는데, 참 대단하죠. 그 수많은 곡들을 이틀에 그냥 마라톤 세션으로 연주를 해버리는데 왠지 날림일 것 같은데, 이 앨범들이 콜롬비아로 넘어가서 재즈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카인드 오브 블루 같은 앨범들을 내고 있을 때 이 앨범이 천연덕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3번째 앨범 워킹에 들어있는 이 It Never Entered Mind를 고른 이유는 마일스 데이비스와 레드 갈란드의 호흡이 가장 잘 살아있는 곡이 아닌가 해서 선곡을 하게 됐는데요. 서두에 마일스 데이비스의 뮤트 트럼펫이 나오기 전에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정확히 19초 동안의 전주인데요. 제가 레드 갈란드가 뭔가 특유한 그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이 수많은 버전들이 있는 이 It Never Entered Mind라는 곡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전주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멜로디, 아주 서정적으로 그걸 깔아주고 거기에 이어서 마일스 데이비스의 뮤트 트럼펫이 나오는데 그냥 초반 한 1분 들으면 그냥 끝난 거죠. 마일스 데이비스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멘터리에 네네네. 어느 평론가가 이 곡을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 사운드를 물수제비, 돌을 던져서 물수제비처럼 돌이 톡톡 물수제비를 치면서 이렇게 딱 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처음에 듣는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뭐냐면
레드 갈란드의 피아노 연주가 무디예요. 그 위에 마일스 데이비스 연주가 이렇게 물수지개를 치면서 탁탁 가는 거야. 네. 이거 딱 연상하고 이 음악 들으시면 그려지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왜 굉장히 바다같이 큰 호수에 이렇게 잔잔한 물결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게 있는 그거를 레드 갈란드가 깔아주면 그 위에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예. 이 곡에서는 존 콜트레인이 빠져 있어요. 테너 색소폰이 쉬고 있고 오로지 피아노와 트럼펫이 주인공이 돼서 펼쳐지는 연주인데 이 노래 가사가 그런 거잖아요. 로저스 앤 하트가 이 작곡을 했을 때 그 영화 속에 그 주인공이 화자가 옛날에 들었던 충고가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는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때를 갖다 후회하는 거지. 예, 내 마음에 내가 그걸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네. 그러질 못했어. 그런 정서가 가사가 없는 연주곡만으로도 그냥 흠뻑 온다는 것만으로도 이 연주는 정말 훌륭한 연주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최고의 연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준비한 레드 갈란드의 곡은 레드 갈란드 트리오의 레드 갈란즈 피아노라는 앨범이고요. 1956년도에 녹음해서 57년도에 나온 앨범인데요. I know why and so do you라는 곡이에요. 노래 가사가 이래요. 아직 12월인데 저 새는 왜 울까요? 아직 봄이 멀었는데 지금 비록 눈이 오고 있지만 제비꽃은 저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알고 저도 알고 있죠. 같이 연주하는 이 레드 갈란드가 같이 연주하는 이 트리오의 멤버는 베이스의 폴 챔버스, 드러머 아트 테일러. 앞에 곡 It Never Entered My Mind와 연결되는 그런 정서. 특히 폴 챔버스와 아트 테일러의 베이스와 드러밍은 그 레드 갈란드가 만들어가는 멜로디의 정서에 이렇게 받쳐주는, 은은하게 받쳐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고른 앨범과 곡은 폴 챔버스, 아트 테일러와 함께하는 앨범이죠. 56년도와 7년도의 연주를 담아서 57년도 겨울에 발매된 앨범인데요. 레드 갈란드 트리오의 그루비라는 앨범이고요. Gone Again이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되게 유연하고 섬세한 그런 감성을 간직한 곡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쓸쓸하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그러니까 제가 이 레드 갈란드의 발라드를 들으면은 쓸쓸하다는 표현을 항상 하게 되는데 어떤 곡이든 이 권투 선수까지 했던 상남자 같지만은 피아노 연주를 할 때만큼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쓸쓸한 느낌의 뭔가를 깔아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이분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은 절제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을 뭘 갖다 이렇게 다 툭 치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탁 마무리시키고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가 이렇게 딱 그러면서도 아주 그 섬세한 게 있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피아노 사운드를 들으면 커. 이 바닥이 커. 이 작지가 않아요. 정말 이렇게 크게 들려. 그런 게 이제 그 레드 갈란드 표 서정성이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 앨범 제목이 그룹인데 저는 처음에 들을 때 이 당시 이제 소울 재즈가 시작되고 있을 때라 그런 그룹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서정적인 곡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스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즈에서 스윙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앨범의 그루비란 제목은 은은한 스윙감의 그루비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생각이 나네요. 네 번째 고른 레드 갈란드의 피아노 연주는 58년도 연주고요. 레드 갈란드 트리오의 All Kinds of Weather라는 1958년 연주 59년에 발매된 앨범인데 그중에 마지막 곡 티스 오톰인데요. 가을이에요 하는 느낌이죠. 제목 그대로죠. 그거를 9분이라는 아주 넉넉한 시간 동안 이 셋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정서가 굉장히 아름다운 역시 폴 챔버스와 아트 테일러와 함께한 앨범 중에서 한 곡을 골랐고요. 마지막은 그 레드 갈란드가 트리오 연주만 한 건 아니었죠. 리더작 중에 퀸텟 연주로 한 곡을 골랐는데 레드 갈란드 퀸텟의 하이 프레셔라는 앨범이고요. 1957년도 연주고 61년도에 발매된 앨범인데 그중에 In My Solitude,
듀크 앨링턴의 곡을 레드 갈란드가 해석한 솔리튜드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이 앨범에서는 누구와 함께 하냐면은 폴 챔버스가 바쁜 일이 있었는지 빠졌고요. 조지 조이너라는 베이스가 베이스를 쳤고 아트 테일러가 드럼을 역시 치고 있고 두 명의 관악기 주자가 들어오는데 도널드 버드와 존 콜트레인 뭐 날아다니던 분들이죠 이 당시에. 이 솔리튜드라는 곡을 레드 갈란드의 그런 특유한 분위기로 서정적으로 해석을 해내는데 정확히 레드 갈란드의 컨셉에 맞는 도널드 버드가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트럼펫을 서정적으로 연주하는 걸 처음 들었고요. 존 콜트레인도 여기선 레드 갈란드 형님한테 맞춰야지 해서 이 듀크 앨링턴이라는 대가가 만든 이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곡을 레드 갈란드 식으로 풀어내는데 모두가 이렇게 퀸텟 5명이 한 마음이 돼서 연주를 해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레드 갈란드를 준비하면서 레드 갈란드의 수많은 곡들이 있지만 이렇게 정서적으로 뭔가 통일감 있는 곡들을 골랐는데 그 중에 마지막 곡으로 고른 곡은 솔리튜드. 아주 이야기하듯 나긋나긋하게. 레드 갈란드가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가수가 노래하듯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 오늘 5곡이 모두가 그런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번에 더 그 피아노 레드 갈란드의 그 피아노에 매료됐어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레드 갈란드를 칵테일 피아니스트라고 너무 그냥 말랑말랑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폄하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시면은 어떤 레드 갈란드라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피아니스트의 품격 같은 걸 느낄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운드가 하게 됩니다. 거대해요. 예. 네. 레드 갈란드의 5곡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